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는 간만에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는데 딱히 흥행을 못하고 있어요. 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살짝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바람에 조금 멀어지시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법칙인데 펠러즈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동계에서 혼동계라고 치고 우주의 어떤 모든 움직임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입자들, 우주의 입자들의 개수가 10의 80승계라고 하거든요. 이 입자들을 모든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다 이거야.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 컴퓨팅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컴퓨팅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통계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통계적이다. 글을 잘못 썼네요. 네. 통계적. 그래서 펠로즈는 그러니까 열역학 제2법칙 자체가 통계적으로 취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세서 그거를 법칙화한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취급했고 운동 초기 상태, 입자 하나당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 초기 상태 배제, 초기 상태를 배제시켰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는 알 수가 없고 통계적으로만 취급했다 이거야. 열역학 제2법칙을 세웠을 때. 그래서 이거는 열역학 제2법칙은 일종의 형식체계다. 일종의 형식체계, 즉 알고리즘이다 이거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같은 거 좀 흥미롭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입력이 됐다고 치면은 열역학 제2법칙 자체가 알고리즘이야 이거야. 모델링 됐다. 전형적인 방으로 모델링. 전형적으로 모델링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그럴싸하죠? 네.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땐 법칙인데 입자 하나하나를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어떤 움직임을 통계적으로 취급했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매우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의식에 관련된 책인데 양자역학이 나온다 이거야. 뜬금없이 갑자기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관련성을 생각해보면 무작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적 요소, 우리가 의식이라는 건 자유의지라고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결정론적일 수 있느냐 이건데, 결정적 또는
비결정. 그죠? 우리 의식을 봤을 때 결정적이냐 비결정적이냐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무작위적 요소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펠로즈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작위적 요소만으로는 정신에 관해서, 정신이라는 거는 컴퓨팅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컴퓨팅적인데, 네. 펠로즈는 무작위적 요소로는 정신을 생각할 수 없다 이거야. 비컴퓨팅적 요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론들이나 그런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그림자라는 책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다뤄요. 이 펠로즈란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교과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널 측정이라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널 측정. 영어로는 이거겠죠? 널인데 없다라는 건데, 측정하지 않아도 측정되지 못한 상황, 측정되지 못한 상태 또한 측정이라는 거야. 희한하죠?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을 때 그 나머지 측정을 yes라고 하면은, 측정되지 못한 상황을 no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하나의 측정이라는 거야. 말장난 같은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요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거를 투영 가설이라 그래요. 투영 가설. 또 우리 독립군 펠로즈는 이 투영 가설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투영 가설을 주장하는 몇몇 학자들이 있을 텐데, 뭐냐면은 우리가 힐베르트 공간이라 합시다. 힐베르트 공간이라 하면 복소수로 이루어진 공간이죠. 이거를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 어떤 벡터가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 벡터를, 상태 벡터를 했을 때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측정에 들어가는데, 측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yes다, 어떤 이 스핀을 yes라고 우리가 지칭하면은,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요 벡터가 있으면 이게 yes 벡터예요. 벡터라고 치면은 이 직교되는 어떤 상반된 어떤 노 벡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벡터를 측정하게 됐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측정하지 못한 요 노 벡터, 이 벡터 또한 측정이라는 거예요. 측정의 일종이라는 거야. 측정의 일종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2분의 1, 스핀이 2분의 1이다. 스핀이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yes 아니면 no인데 두 가지잖아요. 그죠? 스핀이 2분의 3이다 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자, 일단은 이걸 우리가
우리가 측정을 원하는 하나의 yes 벡터인데요. 근데 우리는 중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역학에서 중요한 게 중첩이죠. 중첩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yes 벡터에 반대되는 어떤 노 벡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 벡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학자들은 노 벡터라고 안 하겠지. 근데 제가 설명할 땐 노 벡터라고 할게요. 우리가 측정을 원했는데 나머지 이외의 벡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요런 벡터들이 있을 거고, 상태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그리고 뭐 나머지, 자, 뭐 요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다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측정이나 이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측정을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에요, no 하면은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yes면은 여기서 끝나.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측정하게 될 어떤 벡터인데, 여기에서도 아니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무슨 말이냐, 투영 가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도약을 한다 이거야. yes,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으로, 이런 것 자체가 알고리즘적이라는 거야. 탐색한다 이거지. 어떤 이유는 몰라. 이유?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고, 어떤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원하는 게 안 나오면 자꾸 이렇게 탐색을 한다는 거야.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yes 벡터가 나오면 거기서 멈추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 비결정적이라는 거야. 미지의 세계죠. 그죠?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스핀의 수가 많을수록, 스핀의 수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스핀의 수가 많을수록 이 어떤 공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스핀의 수가 결국은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가 많아진단 말이야. 여기서 한 가지를 골라야 이제 우리가 딱 물체를 봤을 때, 물체든 원자든 결정적이라는 건데, 결정되기 전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 선택의 과정이 이런 알고리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이거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신기하죠? 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해관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 물리 전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떤 일념하에 어설프지만 일반인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상태 벡터를 측정기라고 합시다. 요약한 게 있어서 측정기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우리가 광자를 검출하려고 했을 때, 이제 목이 좀 안 좋네요. 했을 때 광자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검출을 했느냐 못했느냐, 검출기를 검출했을 때, 어떤 광자를 선택했을 때
그래서 양자역학이니까 중첩이죠. 중첩의 상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네. 이제 이게 얽힘 상태라고 합니다. 얽혀 있다. 얽힘. 그래서 뭐 이건 뭐 중학생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알파를 봤다. 측정되었다. 측정. 비측정. 네, 상태라고 합시다. 상태라고 한다면 이걸 다시 전개를 하면 이거 yes에서 알파를 그냥 없앤 거예요. 봤다는 거니까 그냥 yes. 측정기에 대한 yes. 그리고 이건 못 봤다. 측정기가 못 봤다. no. 그리고 다시 이거는 그 광자에 대한 상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관찰자 입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관찰자의 상태를 또 이렇게 시그마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전체를 가지고 또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쓰는 순서나 그런 거는 저도 몰라요. 저도 이제 나름 보고 하는 거니까 물리학도가 있으면은 지적을 해 주시고, 어쨌든 물리학도가 와서 지적을 해가지고 뭐 순서가 잘못돼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내용과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축구 선수가 뭐 농구화를 신고 하든 뭐 하든 상관없죠. 어쨌든 꼬리만 하면 돼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니까 뭐 어떻게 그리던 상관은 없고,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다시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또 관찰자가 관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yes라고 하고, 이건 다시 한번 했으니까 네, 프라임.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관찰을 못한 거에 대한 yes예요. 이건 못한 거고, 측정기가 못한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거는 측정을 한 거, 측정을 못한 거, 선형 중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치면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지점을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지점을 알 수 없다. 지점은 몰라요. 미지의 세계야. 그죠? 그 선택 시점도 알 수 없고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분리가 된지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 된 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선택이 되는가에 대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중력이 관련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중력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력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진짜 할 말이 좀 많은데 중력에 관한 문제도 그렇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GRE 이온에 대해서 GRW, 이거는 펜로즈는 타당하지 않아서 더 본인이 더 수정을 해서 중력과 관련된 이론을 말하고 있긴 한데, 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말하는 상태 축소. 상태 축소라는 걸 보면 상태 축소가 R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중첩이 깨졌다 이거예요. 중첩 상태 깨짐을 뜻한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물방울 하나를 보면 물방울에서 상태 축소 시간은 20로우 로우라고 합니다. 1인데 요거는 반지름이라고 하고 이건 밀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태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물방울에 대해서 요거를 해봤을 때 물방울은 10에 180이라고 하는데 186 물방울의 반지름은 이제 모르니까 AO 제곱 10에 186 요거를 어떤 상태 축소 시간이라고 해요. 네. 근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이거 반지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어떤 영역이라고 해도 돼요. 영역.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라고 봤을 때 어떤 한 입자가 있으면은 얽힘이라고 한다면 주위 환경과 얽혀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역이 넓어지면 점점점 넓어지면 요 상태 축소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점점점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니까 결국 상태 축소가 작아진다. 상태 축소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뭐냐? 중첩이 금방 깨진다.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 이거죠. 하나의 물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나의 실체라고 합시다. 하나의 실체로 보일 뿐이지 중첩의 어떤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상태 축소 시간이 길어지고 커지면 이제 우리처럼 어떤 큰 거시적인 물체일수록 상태 축소 시간이 줄어든다. 그건 뭐냐? 하나의 실체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지금 말하는 거는 GR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GRW 이론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정정을 하고요. 이거는 펜로즈가 주장하는 거예요. 상태 축소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중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선형 중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태들이 중첩이 되는 거잖아요. 중첩이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쳤을 때 측정 장치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돼야 되는데 이 각각의 어떤 요거는 다른 중력장인 거예요. 각각의 중력장인데 각각의 중력장은 다른 공간에 대한 거예요. 다른 공간에 대한 중첩. 이게 가능한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한 건지? 이게 모호하다는 거야. 애매하다. 이거를 중력을 포함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자론이 수정이 불가피하다. 양자론 수정 불가피. 이거 누군가 해야겠죠. 누군가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의식과 관련이 있는가?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의식, 네, 의식에는 무작위적 요소가 들어간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서 양자역학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파다 보면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력장, 각각 다른 공간에 대한 중력장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실체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이 필요한데, 그게 있느냐?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지금 차트별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 다 보신 분이 계셨으면은 감사드리고, 처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